다 이렇다네. 이거 다 심으셨어요? 40분 걸려.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예. 신분증은 다 꼭 지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가방들은 소지품은 아마 카메라 런칭 있어가지고. 왜 우리는 안 찍어줘요, 감독님? 네? 왜 우리는 안 찍어줘? 나는 안 찍어. 그래요? 찍어주셔야죠. 다 서운해가지고. 지난번 갈 때보단 분위기 좋은데? 너무 좋죠. 희망이 보니까. 꿈깨. 봉이었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봉이었습니다. 아이고, 봉이었습니다. 열일하시네. 여기까지 오셔. 아버님, 그래도 내가 최고지. 흔들어주고. 향수건, 뭐 나비, 뭐 이런 거 만들었지. 이거 솥배기도 그렇고. 오후 시간이네요. 리얼의 방송 사진 방송은 진짜. 1호차 영빈문 진입. 지금 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미 대통령님을 만나 뵙거나 혹시 목소리를 전해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세월호 기억식, 이태원 추모공간, 오송과 그리고 여객기 사고 12월 29일 현장까지 대통령님이 참사가 있을 때마다 현장 그리고 유가족을 찾으셨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참사의 수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늘 애쓰셨는데요. 대통령으로 취임하시자마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약속하셨고요. 지난 6월 12일은 이태원 현장을 찾아가서 헌화하시고 공감하셨고, 그리고 엊그제 7월 14일에는 오송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헌화하시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안전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강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다져나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가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중화 정부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곧 정책이 되는 과정을
대통령이 이미 거의 다 오셨고 조금 있으면 아마 입장하실 텐데요. 잠시만 좀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제 입장하실 때 제가 다시 일어서서 입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먼 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죄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부가족들이 가슴속에 맺힌 빈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있는 대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막내딸을 잃은 서다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른 모양의 공단 김수진 아빠 김종기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바쁘신 이렇게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현황 가제를 듣고 또 위로하기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 저희 가족들은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이셨을 때, 또 경기도 지사이셨을 때,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정력, 책임자처, 안전사에 대한 변함없는 그 의지, 그리고 저희 세월호 가족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또한 그런 대통령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의견만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닌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또 고통, 이 사회적 참사로 또 슬픔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있는 유가족들이 바래. 그것은 아마 각 참사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일 것이고 그 당면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까지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한 7가지 드리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한다고 참사 정권에서는 그런 사과를 들었지만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께 들었습니다. 다만 참사 이후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이해감 사찰하고 또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2차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회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국가가 이런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안전사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선 대통령님께 공식 사과 인정과 사과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아직 공개되지 못한 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로시안 기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국정원이라든지 군의 자료 기록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 또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제대로 제출돼서 아직 밝혀지지 못한 핵심적인 진상규명 바로 왜 304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국가가 단 한 명도 구제하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큰 세월호가 왜 그렇게 갑자기 단시간 내에 침몰했는지 그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가족들은 지난 12년 동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결과가 어쨌든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추가 진상규명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국 8개 지역에서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벌써 12년째 그래서 그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안정원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21년도에 건축 설계 공모가 되고 22년도에 실시 설계가 돼서 24년도 10주기에 완공이 됐어야 될 생명안정원이 지금 3년이나 늦춰져서 27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마저도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 예산까지도 늦춰지고 차질이 빚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우리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업 공간이 전국에 있는데 그중에 특히 서울시 의회에 있는 임시기업원과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로 가다가 바다에서 죽음을 당하고 처음으로 육지를 밟은 진도항의 평목기업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목기업관이 진도항 개발에 따라서 이전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22년도부터 진도부사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시라든가 관리해서 잘 대통령까지 해서 잘 이전되고 제대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우리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선체가 거치되어 있는 모신항에 선체가 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명 안정관으로 해서 선치가 거치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가족들 의사가 반영된 그런 선체 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몇 번의 국정원 조사기구에 조사가 있었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사직청사 특별조사에 22년도 6월달에 끝나고 9월달에 보고서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직청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80가지 보고사항을 담긴 게 있습니다. 5개, 32가지, 4월 26가지, 그 다음에 피해 지원에 대한 일반 자료 분류까지 해서 22가지에서 80가지가 최소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공간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창위법 제48조에 보면 사창위 보고서에 대한 종합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은 보고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받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정기관에서, 이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의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 사참위 공고사를 이행할지도 실행하지도 않는 그런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종합보소 결과를 국무조정실의 통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의지가 각급 기관들에 전달이 돼서 사참위 공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 의지를 보여주시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피해 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피해자 의료 지원 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게 특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5년 더 늘려달라 해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면 이 트라우마, PTSD, 여성의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는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연구 용역의 결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29년 4월 15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2001년에 이게 일어났지만 90년의 지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평생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상통하는 것이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발현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이게 또 신체적인 질병으로 또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기한을 두고 치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의료 지원이 기한 없이 기적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권인 투명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대표이셨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피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안전권을 지키는 생명법인 생명안전 기본법을 조속히 우리 안에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야당들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지켜져야 된다는 게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인이 응원하는 것을 대통령 의지와 맞는 얘기로서 좀 신속히 제정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관리 체계 전환적 캠페인입니다. 이것도 대통령 의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약을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취임 선서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서울 가족들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언론들도 끝까지 다 자리를 지키셨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비공개 시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속에서 제가 느낀 저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날뿐만 아니고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참사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참사가 있고 나서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2차, 3차 조롱을 넘어서 능멸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상세히 알고 계셨고 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피력을 하셨는데 이날도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참사가 있었던 것과 또 행여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회 일들에 대해서 이런 조롱과 멸시를 넘어서 능멸을 가하는 말이든 댓글이든 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언론들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실 것 같다. 이제까지 각 지방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아마 일종의 전담팀을 꾸려서 아마 관리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정부 기간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담으로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에 대한 거를 아예 그것만 맡기는 그런 전담팀, 경찰이면 아무래도 행안부 소속이죠.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임기 기간 내에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가 추론을 하자면 아픔과 고통 속에 그렇게 견뎌내야만 하는 참사 가족들에 대한 조롱, 능멸, 모욕 그런 일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한 번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인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실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요. 다른 모든 참사 가족분들의 기대치에 100% 부응을 못해도 적어도 기본적인 조사를 넘어선 수사 그리고 처벌을 통해서 공무원의 1시간의 움직임이 수천만 국민의 수천 시간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 이재명 정부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싹이 조금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416TV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세월호 촛불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성이 아빠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노란 꽃을 꺾지 마라. 투쟁하다 투쟁! 신세용 팔처럼